안녕하세요. 어제 2025년 5월 28일이었죠?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와, 그 투표소 열기가 정말 보통이 아니었다. 뭐 이런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정치 흐름에 아주 그냥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 당신을 위해 저희가 관련 보도들 쫙 모아서요. 그 의미를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첫날 투표일부터가 심상치 않게 나왔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열기인지 아니면 진짜 판세를 뒤흔들 어떤 신호탄인지 오늘 그 속내를 좀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데요. 아니, 구체적으로 수치가 어떻길래 다들 막 역대급이다, 대단하다 이러는 겁니까? 네, 그 첫날 사전투표율이요. 무려 19.58%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지난 20대 대선 첫날이 17.57%였거든요. 그러니까 2%포인트 넘게 그냥 훌쩍 끼오른 거죠. 와, 2%포인트나요? 네, 역대 모든 선거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첫날 기록입니다. 이게 전체 유권자가 한 4,439만 명 되는데 그중에서 869만 명이 넘는 분들이 첫날 그냥 투표를 마치신 거예요. 이야, 869만 명.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네, 그리고 재외국민 투표율도 79.5%로 이것도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고요.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높은 투표율이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았던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온도차가 좀 상당했다면서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이번 사전투표의 아주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흔히 말하는 서고동저, 그러니까 서쪽 지역은 아주 뜨거운데 동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잠잠한 이 현상이 아주 그냥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서고 동저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그렇게 높았나요? 역시 호남 지역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전남이 무려 34.96%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전북이 32.69%, 광주도 31.1%, 다 30%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건 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이 아주 강하게 결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호남이 정말 뜨거웠군요. 그러면 반대로 영남권, 특히 뭐 국민의힘의 심정부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 이쪽은 분위기가 좀 달랐겠네요. 네, 맞습니다. 좀 상당히 대조적이었어요. 대구는 13.42%로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고요. 최저요? 네, 경북도 16.92%로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근데 더 좀 눈여겨봐야 할 점은요. 다른 대부분 지역은 3년 전 대선 때보다 투표율이 다 올랐거든요. 근데 유독 대구 경북 지역만 오히려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이죠. 다른 곳은 다 올랐는데 TK만 떨어졌다. 이건 좀 의미심장한데요? 그렇죠. 뭐 부산 17.21%나 경남 17.18% 같은 다른 영남 지역들도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약간 하위권에 머물렀고요. 참고로 수도권인 서울은 19.13%, 또 행정수도인 세종은 22.45% 뭐 이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니까 이걸 놓고 정치권 해석도 완전히 갈릴 수밖에 없겠어요. 양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예상대로입니다. 극과 극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뭐 한껏 고무된 모습입니다. 이 높은 투표율이 현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 여론, 그리고 국민 통합에 대한 열망, 이런 게 표출된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내란 종식이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내란 종식이요? 와, 상당히 강한 표현인데요? 네, 그러니까 당에서 규정하는 현 정부의 어떤 실정이나 분열 상황, 이걸 끝내려는 국민적 의지가 반영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지지층을 독려하는 모습입니다. 하하, 국민의힘은 당연히 당 해석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며 국민의힘은 일단 이 첫날 결과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본투표일에 우리 지지층이 대거 참여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줄 거다. 이렇게 본투표에 기대를 걸고 있죠. 아, 본투표 결집을 기대한다. 네. 아무래도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도 좀 염두에 둔 것 같고요. 동시에 뭐 서대문구 투표용지 유출 의혹 이런 걸 또 거론하면서 사전투표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양쪽 다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또 신경전도 벌이는군요. 후보들도 바빴겠네요. 다들 사전투표 했죠? 메시지도 내놨을 텐데요. 네, 주요 후보들 모두 첫날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최종 투표율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좀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요. 김문수 후보는 우리가 지금 추격 중이고 잘 될 거다 뭐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후보는 정치, 세대, 시대 교체를 강조했고 또 권영국 후보는 서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후보들 각자 입장이 또렷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치 분석가들이나 전문가들은 이런 첫날 결과만 보고 전체 판세를 예단하는 건 좀 이르다, 이렇게 선을 긋는 분위기던데요. 맞습니다. 상당히 신중론이 우세해요. 예를 들어서 신율 명지대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사전 투표율 자체하고 최종 결과하고의 상관관계가 꼭 그렇게 크다고만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본투표까지 다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아, 사전 투표율 높다고 꼭 최종 결과랑 직결되는 건 아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수층의 사전 투표율이 좀 낮게 나온 거에 대해서도 이게 뭐 단순히 사전 투표 자체를 좀 꺼리는 경향일 수도 있다. 본투표에서 충분히 결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분석이고요. 또 최병천 소장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봤는데 이번 대선이 지난번처럼 아주 초박빙 구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사전 투표율이 좀 높게 나와도 최종 투표율 자체는 오히려 지난 대선 77.1%였는데 그거보다 낮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허허,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박빙이 아니면 투표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들입니다. 정리해보면 첫날부터 역대급 열기가 터져나왔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지역별 표심은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해석은 또 분분하고 전문가들은 아직은 좀 신중한 상황. 딱 이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 첫날의 뜨거운 열기가 남은 사전 투표 그리고 본 투표까지 쭉 이어져서 최종 투표율 신기록을 세우게 될지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뚜렷한 서고동저 현상 뒤에 숨어있는 각 지역 유권자들의 진짜 속내는 과연 무엇일지 앞으로 계속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이 뜨거운 선거 초반의 열기가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과로 귀결될까요? 또 정치에 관심 많으신 당신이 주목하는 지점은 어디신가요? 앞으로 펼쳐질 상황들 저희와 함께 계속 예의주시해 보시죠.